어떤 치과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치료 계획 받은 게 정확한 건지, 치과 가기 전에 많이 이제 치과를 알아보기도 하고 궁금증도 치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치과 가기 전에 많이 이제 치과를 알아보기도 하고 궁금증도 치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떤 치과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치료 계획 받은 게 정확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진료 내용을 하나하나 쉬운 치과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충치에 대한 궁금증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내 안에 충치 있다. 충치 없는 사람이 근데 있을까요? 있죠.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건 치아 건강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선천적인 게 굉장히 꽤 50%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확한 이 근거는 대답을 치과 의사가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선천적인 게 사실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음. 저희 집안 가족들도 다 치아가 건강해요. 네. 저도 지금 충치 치료한 게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가족들도 치과를 별로 잘 안 와요.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이 망가졌겠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언젠가 한번 와서 보면 생각보다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선천적인 게 저는 좀 크지 않나. 생각보다 관리를 잘한 게 아닐까요, 양지를? 아, 그랬을 것 같지 않아. 저도 그래서 선천적인 게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나는 후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왜요? 네. 가족들이 다 건강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선천적으로 건강하다고 한 사람도 분명히 자기가 대충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잘 아마도? 받고 있을 거고 네. 약간 이게 입안의 세균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떠주었던 그 숟가락에 있는 세균이 결국에는 치주세균이 옮겨갔냐 많이 옮겨갔냐 그 충치균이 많은 사람한테서 옮겨갔냐 약간 요거 때문에 그냥 유전이라고 뭔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그럴 거라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천적인 것이 아닐까. 어쨌든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야 관리를 하지. 그렇죠. 나의 그 정신건강상에도 더 좋게는 할 것 같아요. 치아 충치 후천적인 걸로. 그래. 일단 그런 관리를 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여기서만 결론 내는데 우리 마음이지 뭐. 우리가 이거 뭐 법으로 제정하자는 거 아니기 때문에 논문 써서 뭐 저기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생각이 그렇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조금 몇 개 추려왔어요. 어디서 찾아오셨어요? 네이버에서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내가 주변에. 일반인이라면 어떤 게 궁금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상식선에서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뽑은 질문은 개인이 내가 입안이 건강한가 하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자기 치아에 관심이 많게 되면은 어느 순간 안 보이던 것도 막 눈에 보이고 그래야 또 치과도 가고. 네. 그러면서 충치 같은 것들을 발견하세요. 발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도 아에서 내 입안에 관심만 있으면 충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네요.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네네. 안 보이는 쪽이 있으니까 네. 그 나한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확실히 관찰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저 충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온 사람들의 대부분 치과에 와서의 진단은 어느 정도 진행일까? 충치도 이제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냐 안 아프냐의 차이가 저는 클 것 같은데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 까매 보여서 왔다? 그러면 그래도 양호하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관심을 갖고
뭔가 내 치아의 변화를 인지하고 왔다면은 보통은 초기 충치일 때가 초기 충치. 그쵸 눈에 보였을 때는. 근데 이제 다들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치료에 가까워지는 또는 그 바로 직전 단계의 충치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증이 없는데 육안상으로 뭔가 색깔이 변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이스하다. 치료가 가능하다. 그쵸. 때우는 아주 걸로. 간단한 치료가 음. 가능하다. 네, 쉬운 치료 말 그대로. 네네. 아프지 않은 치료? 음. 치과는 다 아픈가요? 겉에는 또 작은데 안에가 큰 충치인 경우도 있고 또 맞아요. 때에 따라서 좀 달라서 맞아요. 약간 아니, 이거는 통증을 못 느끼는데도 깊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아, 있고. 그쵸, 그쵸.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까만 것만 발견하고 통증이 없는 경우에 치과에 왔을 땐 초기 충치인 충치인 경우가 경우가 일단은 많다. 대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입안을 들여다보면 자꾸 보게 되면 충치도 집에서도 볼수 발견 있다. 가능하다. 관심이 없는 사람만 안 보인다.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아에서 보는 면이 저희가 이렇게 씹는 면이나 바깥면은 잘 보이잖아요. 근데 치아와 치아 사이의 접촉면은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치과 와서도 발견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왜 치료를 하다가도 갑자기 충치 치료를 하다가 치료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사실은 치과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발견하지 못한 충치들이 계속해서 이제 눈에 띄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인전면이라고 하는 맞아요. 치아와 치아 사이 충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일반인들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엑스레이로도 또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그쵸 있어. 명확하지 전체로 않고. 다 찍어도 네. 근데 파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쵸.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때문에라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는 게 결론은 사실은 치과 치아의 그 충치 조기 발견에는 맞아. 가장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충치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하나 빼기도 했고. 근데 충치가 어느 정도 신경치료 가기 전까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땐 간간히 그 전에 신호가 있긴 해요. 통증이. 꾸준히 아픈 게 아니라 간헐적. 한번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다 또 괜찮아. 근데 그럴 때 그러겠죠. 잘못 어, 씹었나? 맞아요. 이렇게 위로를 그렇게,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약간 내가 이상하다 느꼈을 때 바로 가는 바로 게 가는 가장 돈이 적게 들죠. 적게 된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바로 와도 발견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괜찮은데요. 네. 왜냐면 아, 근데 그거는 한계가 한계하지, 있지. 근데. 이 치과 와서 검진을 자세히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와 이 사이에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초기에는 발견하기 힘든 그렇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두려운 마음이나 이런 거부감만 없다면 치과를 좀 자주 들면 아무래도 발견 확률은 좀 더 높겠죠.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뭐요? 다들 치과에 가려면 마음을 마음의 먹고 준비를 가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희가 근데 뭐 좀 이런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은 아니죠. 이미 오래됐죠. 최신 장비 중에서 저희가 큐레이라고 하는 맞아요. 장비도 있잖아요. 치과에서 가시면은 사실 더 전문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큐레이 장비가 그게 큐스캔인가요? 예. 네. 아니 큐스캔. 큐스캔. 집에서도 이렇게 직접 그래서 플라그가 많은 부위, 뭐 치아가 금이 갔거나 심하게 좀 깨진 부위, 충치가 심한 부위 이런 부분들은 큐스캔으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큐스캔도 있고요. 또 우리아에 뭐더라? 또 하나 있어. 아,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격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이는 건 거의 네. 비슷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내가 스스로 좀 뭐 내가 내 눈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장비를 이용한 휴대용 장비들도 요즘에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비하셔서 참고하셔도 좀 이렇게 기술도 발달되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 우리는 보면 보이지. 근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잖아. 그 차이를 아니요, 미묘한 차이를 거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미묘한 차이가 근데 있어. 나는 그런 거는 만약에 일반인 대상으로 그런 게 만약에 제작이 됐다면 딱 됐을 때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줬어야지. 거기에 충치 그럼요. 몇 개 이렇게 충치 이번 아닙니다. 충치가 의심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 100만 원에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집에서 사겠냐고. 근데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치과로 오라 그래. 충치가 발생하는 곳, 치아에 어디에 발생하냐, 또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 다른가요?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쟤는 얼마 이 색깔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금으로 하라고 그러냐. 또는 뭐 얘는 얼마 들었는데 똑같은 충치 몇 개 있다고 했는데 얘는 토탈 얼마 들었는데 나는 얼마 들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신경치료 자체도 보통은 충치 개수를 재서 이건 신경치료, 이거는 때우는 치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충치가 만약에 5개 있다, 10개 있다 했을 때 치료 방법이 왜 달라지는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딱 분류를 하자면 그러면 근데 약간 이걸 다 설명해 주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아, 같아요. 너무 나도 지금 머릿속에 너무 많아. 위치랑 재료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그렇죠. 위치랑 재료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나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딱 충치가 생겼다. 근데 충치가 만약에 치아가 이렇게 네모난 치아가 있는데 가운데로 생긴 충치는 떼올 때 굉장히 심플하게 떼올 수 있다. 한 벽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두 면이 무너지는 충치는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 대한 건 일반적으로는 한 면이 충치가 생긴 것과 두 면이 같이 나란히 충치가 생긴 것과는 치료 방법이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한 면이 충치가 생겼을 때 비용보다 한 치아라도 두 면이 생겼을 때 치료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왜 그런지가 왜냐면 난 어차피 한 치아인데 충치 하나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아주 쉽게는 사실 저희가 뭐 그게 모든 치료가 다 마찬가지지만 충치 치료든 교정이든 치아 교정이든 임플란트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금액이 다르거나 뭐 방법이 다르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일반 메디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치료의 난이도나 뭐 복잡성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맞아요. 비용이나 그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좀 심플하지 않을까. 맞아요. 응. 예를 들어 코 수술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널리 알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코 대만 하느냐, 맞아. 코까지 가느냐, 그렇죠. 이런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요거 하나도 엄청 쪼개서 본다. 맞아. 세분화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좋겠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 저희들은 너무 당연하니까 부위가 커지니까 당연히 비싸지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맞아요. 그냥 똑같은 그 치료는 쌍꺼풀 수술인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 면이나 이런 거가 좀 확장이 되거나 그러면 고난이도 시술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재료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아마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난이도와 복잡성이 네, 다르다. 맞아요. 네. 그럼 만약에 후천적인 게 많다 그러면 유전적인 건 치아의 단단한 크기 정도로 그냥 생각해 버리고 후천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충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요? 네. 뭐 아주 쉬운 거 아닐까요? 네. 단 거 많이 먹고 음. 양치를 안 한다. 그러니까 양치질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안 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공부도 안자만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대로 그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만 오래 한다고 해서 이게 올바로 닦는 게 아니다. 제대로 내가 정말 필요한 곳을 잘 이렇게 좀 캐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식이 습관에서 늘 먹을 거를 입에 달고 사냐 아니면 먹을 때만 딱 먹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올바른 양치, 식이 습관 이렇게 세 개는 굉장히 그 중요해요. 의문이 풀렸네. 네. 선천적이었던 거야. 그러면 간식을 안 먹었는데 충치가 많이 생겼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 말고도 어른들도 입냄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충치 때문에 입냄새 나는 경우 있나요? 있죠. 이게 충치 냄새랑 네. 치주 입 냄새랑 틀려요. 많이 다르거든요. 냄새가. 네. 바깥쪽으로 그 농양이 꽉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입원해 있는 외래 환자가 아닌 입원 환자들이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출근하면 창문을 다 열어요. 배노 많아요. 배노 IND 아침이 IND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막 이제 고름이 와 진동을 하는데 구회로 해요. 구애로요. 네. 그러면은 그 아침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름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치주의 어떤 염증 냄새인 건 알겠고, 저는 사실 충치는 이렇게 표현 안 하면 안 되죠. 약간 진짜 입 똥 냄새라고 그래. 똥 냄새. 음식물 썩은 냄새. 그렇게라고 해야 되나? 근데 두 개가 냄새가 확실히 다른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달라. 네. 근데 만약에 주변에서 냄새 나니까 치과 한번 가보라고 하면 진짜 자, 가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한 걸 거예요. 보통 치과를 두려워하는 것 중에 치과 소리나 뭐 이렇게 통증 때문에 치과 자체를 좀 방문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비용 때문에 딱 가기만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무서워서 네. 아예 병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치과도 솔직히 이제 저도 치과에 있지만 빨리 갈수록 비용은 적어지잖아요. 치료해서 돈은 많이 들었는데 효과는 그만큼, 내가 이제 씹어먹는 효과는 그만큼 안 나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좋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기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끝나고, 간단한 치료는 비용도 싸잖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근데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자꾸 미룰까? 사실 저희가 뭐 암검진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잘 받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연세가 있고 어떤 시기가 되면. 근데 치아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수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씹어 먹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젊은 분들 중에서도 그냥 빼면 돼 뭐. 임플란트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이런다니까요. 네, 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프게 충치 치료하고 비싼 돈 들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 개니까. 근데 저희는 심장은 하나고 장기는 하나니까 소중한데 치아는 28개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소중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빼봤어요? 저 뺐어요. 저 어때요? 임플란트 있어요. 어때요? 그래서 치아를 뺐는데 이것도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불편함보다는 일단 상실감. 그냥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몸의 어떤 일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치과 의사분들이나 치과 위생사분들은 어금니가 어떤 기능을 하고, 앞니가 어떤 기능을 하고, 송곳니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쵸. 작은 어금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제가 하나가 거의 못 쓰게 되니까 정말 이렇게 작은 어금니는 음식을 부수는 역할을 하거든요. 큰 어금니가 부술 것 같지만 작은 어금니가 부수고 뒤로 넘겨서 큰 어금니가 으깨잖아요. 네. 근데 이 부서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그러니까 다른 데 치아가 다 있는데 맞아. 여기 하나가 그런데 오물오물하게 되는 거야. 맞아. 이 얘가 갈 길을 잃었어. 그래서 이게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의 이 쌍으로 있는 이 치아들이 다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느꼈구나. 이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치아가 하나 없어진 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치과 진료를 자꾸 미루거나 미루시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건 정말 정말 나중에 돈이 몇 배로 들어.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몸도 건강하실 거라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게 되게 활달하게 사회생활을 더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잘 드시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뭐 모든 질병들이 그렇지만 조기 발견, 조기 치료다. 그러면 특히 구강은 더 심해요. 또 돈도 좀 절약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또 그 나라에서 지원되는 그런 건강보험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용되는 그런 진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은 사실은 좀 비용을 조금 이제 절약하실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이제 어린이들 충치 치료하는 거, 실란트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딱 그 걸리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요 연령대에 사실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생일을 하루만 지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은 무조건 가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우선은 많이 활용 안 하는 게 있어요. 뭐요? 나라 구강 검진을 하면 음. 비용이 그 초재진료가 이제 영원이 되는데 약간 이거를 활용을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몸에 대한 검진은 페널티가 생기죠. 근로기준법 나중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페널티가 안 있어서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회사에서 맞아, 꼭 맞아. 몸 검진을 하세요. 받게 하는데 사실 구강 검진은 그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좀 구강에 대해서 관대. 터부시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건 거죠. 그래서 너무 아깝네. 그거. 네, 사실 뭐 검진비라도 사실 아끼고 그쵸. 싶으시다면 초재진료만 해도 얼마야. 한 5, 6천 원 하나요? 그죠, 본인 부담금 한 그 정도 빠질 수가 있고 커피 한 잔 값을 맞아. 아낄 수 있는. 조금 민망할 수는 있지만 내가 치료받고 싶은 그 치과가 딱 있다면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혹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좀 배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어필을 내가 근데 여기서 진짜 너무 받고 싶어서 그런다.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든 또- 방법을 찾아줄 거라는 그죠, 생각이 그죠. 들죠. 병원에서도 이 환자가 정말 여기서 꼭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절충을 해줄 수 있는 맞아요. 방안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딱 하고 싶은 병원이 딱 선택이 됐다면 이런 방법까지도 사실 맞아요. 그냥 부탁을 해보는 것도 안 되면 사실 많은 거죠. 맞아요. 저는 이 방법 너무 적극 추천합니다. 네. 네. 신뢰가 나하고 맞는 네. 병원이고 신뢰가 간다 싶으면 그렇죠. 내가 진짜 그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할 거라면 하고 싶다면 그러면 네, 한번 네.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여러 개 네. 치료해야 될 때는 정말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해보는 게 네, 좋겠네요. 네, 네. 아니 백화점도 되는데 뭐 치과가 안 될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충치라는 게 연령별로도 뭐 발생하는 게 좀 차이가 있나요? 어릴 때는 근데 보통은 이 씹는 면 있잖아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음식을 씹는 면에서 보통은 충치가 많이 생기는데 쉽게 생각하면 치아가 이렇게 아주 네모 반듯하고 평평한 게 아니라 쭈글쭈글한 주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름의 골이 엄청 깊은 거죠, 아이들은. 그렇다 보니까 음식물이 잘 끼고 제거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씹는 면에 충치가 잘 생기는 반면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분들은 이제 뿌리 충치가 좀 많이 생기시죠. 네. 뿌리 충치라는 건 어떤?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에서부터 그 아래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네. 잇몸으로 덮여있는. 네. 근데 그런 경계 부분들이 이제 뭐 노출이 되면서 음. 생기는 게 뿌리 충치 맞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요. 네, 네. 잇몸 경계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경계 부위죠. 허리 네, 부분 같은 허리 부분. 느낌.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좀 충치 발생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중년은요? 그냥 어른은요? 중년은 뭐 그냥 뭐 관리를 안 하는 부분에 충치가 생기는 생겨요. 거죠. 네, 여러 관리가 군데. 잘 안 되는 곳.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빈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을 대신에 내가 2번만 하는 대신에 꼼꼼히 구석구석 다 닦겠다. 아침에도? 아침에는 조금 덜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잠자기 전에는 예, 내가 점심에 못한 것까지 꼼꼼하게 좀 더 시간 투자를 해서 구석구석 잘 닦으려고 노력을 하죠. 빠짐없이 모든 치아의 면을.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그러니까 다 개인이 치과 진단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다른 데도 본인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우리는 피부 진단 우리가 하잖아요. 맞아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제일 잘 알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 하려고 들여다봤을 때 이분은 정말 지금 관심 있게 구강 관리 안 하시면 이제 이 상태를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 쭉 유지하시려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게 자각 증상이 있으신 분들 저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집에서 관리하는 거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하나라도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조금 이렇게 해보셔라 저렇게 해보셔라 사람마다 이제 양상은 좀 다르니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여기 좀 불편하시겠어요? 뭐 식사하시면 음식물 너무 많이 껴서 불편하시겠어요? 뭐 피나실 때 있죠, 아프실 때 있죠,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여쭤봐요. 괜찮으시대요. 너무 건강하시대요. 잇몸 이만큼 내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접근을 왜냐면 본인이 자각을 불편함이 못했는데 없으니까. 저희가 자꾸 뭔가를 집에 이걸 닦으셔야 돼요, 잘 닦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잔소리예요. 예, 이상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용없는 얘기라서 맞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입장에서 놀란 건 사람마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자각 증상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니 이런 게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집에서 양치를 몇 번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거긴 한데 내가 조금 더 구강에 관심 있고 조금 더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아까 이제 요 방법 보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면 확실히 내가 어디가 문제고 어디를 맞아. 안 닦았고 어느 방향으로 안 닦았고까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치질하는 습관을 오래 골고루 닦는 습관을 들이시려면 뭐 TV 보시면서 그 대신 이게 순서가 빼기. 습관이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리고 양치질 이야기가 나와서 꼭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양치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아직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양치 다 하고 나서 혀로 치아의 면을 쫙 다 훑어보거든요. 바깥면, 안쪽 면을 위아래로 혀로 한번 훑어보시면 그 중에 살짝 꺼끌꺼끌한 데가 있어요. 그건 플라그가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방법이 아주 뭐 구석구석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그냥 바빠서 양치를 했을 때 좀 건너뛰거나 대충 닦은 부분을 혓바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한 번씩 해보시면 분명히 아마 좀 체감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양치하고 나서 혀로 한번 쭉 돌려보자. 그러면은 꺼끌꺼끌한 데는 한 번만 더 좀 훑어줘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보조기구 사용하기. 저 아까 에어플러스도 얘기했는데 에어플러스 말고도 저는 첨단 칫솔은 진짜 권하고 싶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냥 잇몸 라인을 따라서 굴려서 계속 그냥 닦아준다고 생각하면서의 정도로만 해줘도 맞아. 잇몸 사이에 잘 안 생기는 닦이는데. 플라그가 진짜 맞아. 많이 사라져요. 특히 안에 그 유지장치 있으신 분들, 교정 유지장치 있으신 분들은 꼭 써야 돼요. 이거 꼭 쓰면은 정말 그 가서 보는 그 치석들을 진짜 그만큼 안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맨 치아 뒤쪽까지 이거 다 사용해 주시면은 접근이 쉽죠. 치아 제일 접근이 뒤쪽. 치아 제일 뒤쪽 거기는 뒷부분, 칫솔로 안 잘 안 보이는 쪽. 닦이니까. 칫솔을 기울여서 닦아도 그 안쪽 부분까지는 솔직히 닦기가 어렵거든요. 힘이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로 닦아주시면 그 잇몸 라인을 닦으면서 거기 뒤에 잇몸 라인까지 다 닦는 거예요. 또 지금 교정 유지장치 붙이고 있는데 사실 그 아래쪽으로 교정하셨어요? 두 분 다? 네, 아래 유지장치 아래로 치석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보조기구를 잘 안 쓰거든요. 사실 어떻게든 칫솔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 치석이 엄청 생겨요. 네. 그 아래는 사실은 접근이 안 되죠. 일반 칫솔. 이게 이제 관리하는 거는 이렇게 관리하는데 우리가 몸 좋아지려고 뭐 각종 영양제도 먹고 프로틴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치아에도 뭔가 더 치아가 단단해지거나 튼튼해지는 영양제 같은 게 있나요? 멸치 먹어야죠. 멸치. 멸치 우유, 칼슘.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요즘 이제 치과에 가시면 치아 영양 크림이라고 표현해야 있어요. 될까요? 아파프로라든지 투스무스라든지 투스무스. 이런 걸로 사실 뭐 직접적으로 발라서 흡수시켜주는 거. 그런 영양제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영양 크림이라고 저희가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이런 나노 물질을 투입시켜서 축적시켜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네, 이미 손상된 부분들을 좀 걔네들이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이렇게 먹는 걸로도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잘 않아서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검증은 잘 못하겠고 네, 실제로 지금 아까 아니죠. 바르는 영양제나 불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불소 네, 같은 것. 그거는 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뭐 초기 충치에서 반응을 보였을 때
모든 사람이 회복되진 않지만 일부 회복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영양 크림이나 불소 같은 거는 효과가 좀 있겠네요. 치아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1순위지 약만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싼 돈 주고 약 먹을 바에는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가탄이나 그 인사돌이나 약간 치아 영양제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치주염이나 염증에 사용하는데 약간 보조제 정도로 표현이 많이 돼 있긴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잇몸 이게 치료할 치아는 때 아니야. 잇몸이지. 먹는 약간 보조제 느낌으로 광고도 약간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던데. 잇몸이 안 좋을 때. 잇몸이 안 좋을 그래서 때. 이제 치아는 그래서 없다라는 느낌인 거고요. 잇몸이 안 좋을 때. 잇몸이 안 좋을 때 보조적으로 일단 치료는 받아야 되고 잇몸 안 좋은 거에 그렇죠. 대해서 보조적으로 하면 조금 더 빨리 괜찮아지는 그런 거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엄마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언제부터 양치를 해줘야 되냐? 또 아이들 양치를 할 때 아이가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본인이 닦게 그냥 둬야 되냐? 아니면 엄마가 닦아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면은 특히 워킹맘들은 진짜 힘드신 게 아이 구강 관리 해주는 것도 정말 힘들다는 걸 다들 공감하실 맞아요. 거고 사실 뭐 어릴 때 치아가 나기 전부터 잇몸을 뭐 꺼즈로 닦아준다 뭐 그럼 뭐 꺼즈 손가락 꺼즈 뭐 맞아, 제품은 다 되게 나오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네. 치아가 난 이후부터 사실 저는 치아가 이제 올라온 이후부터 한 만 6개월 정도 아래 치아 올라오면 치아가 보인다 하면 치아부터 닦았지 사실은 잇몸을 닦은 적은 없어요 저는. 네,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우유나 뭐 이런 걸 먹으면 뭐 물을 한번 마시게 한다든지 그 정도는 뭐 조금 신경을 썼지만 저는 어쨌든 치아가 올라온 이후부터 관리를 했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미러링 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의식적으로 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아이가 닦지는 못하겠지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놀아요. 칫솔을 물고. 네, 제가 그거 너무 신기하다. 아니 진짜로 영상을 제가 너무 예뻐서 그 모습이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자기 칫솔을 들고 손목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따라서. 그 아이한테는 양치질하는 게 이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양치질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노출시켜 주시고 이게 일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많이 보여주신 뭐 영어 공부도 영어 노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노출이 처음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 뭐 이게 뭐 좋은 방법이든 아니든 뭐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방식으로 이게 양치질 하면서 뭐 치카치카하는 뭐 이런 시간이야 라는 걸 좀 좋은 기억으로 좀 노출시켜 주시면 칫솔에 대한 거부감 없었나 봐요 아이가. 없었죠. 왜냐면 이건 그냥 뭔가 놀이 같았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네? 나도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네? 이게 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조금 해줄게 이제 이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이가 4학년이지만 사실 양치질 잘 못해요. 지금 봐도 제 눈에는 이제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매일 시켜주진 못하고요. 더러운 부분은 제가 항상 지저분해주고 제가 다시 한번 닦아줘요. 네, 한 번씩. 근데 매일은 못하고 한 번씩.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양치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잇몸 닦는 거는 저는 이제 구강 내에 세균이 활성화 안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유 먹고서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데 물 같은 거 억지로 막 으악 자주러지게 할 필요 없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치아 나오면 재미있게 일단은 제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칫솔과 친해지게 하는 게 우선 그 이미지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외국 칫솔 보면 치발기 칫솔에 치발기 달린 경우 되게 많아요. 애들이 갖고 놀게 평상시에 거부감 없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사실 뭐 이런 그 실수를 자주 하지만 너 그렇게 양치 안 하면은 너 치과 가서 막 다 입 뽑아야 된다. 그래 치과 두려워. 주사 맞아야 돼. 너 치과 가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치과를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무섭고 힘든 곳이잖아요. 사실 치과가 그냥 조기 교육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엄마들 치과는 무서운 거, 아픈 거.
완전 공포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멘트는 사실은 적절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 양치는 아이들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못 닦을 때는 엄마 아빠가 한 번씩 닦아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제대로 네. 충치가 생기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유치는 거의 다 충치가 한 번씩은 거쳐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엄마들이 유치 이거 빠질 거잖아요. 네. 근데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요거 좀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확실하게요? 네. 확실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특히 앞니에 저희가 그 젖병호식이라고 해서 가운데 동그랗게 쌓는 경우 있죠. 근데 저희 아이도 그런 충치가 있었는데 요건 사실 의사들마다 약간 좀 진단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저도 모치과에서는 치료하고 씌우자. 다 썩었다. 너도 알지 않느냐? 이제 이러시면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모치과로 갔는데 애가 아파하냐? 안 아파했죠. 그냥 돌아. 보기에는 안 예쁘죠. 이렇게 앞니가 막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으니까. 근데 아프지 않고 보기에 너가 뭐 괜찮으면 놔둬라. 네. 저는 결론은 놔뒀어요. 네. 근데 아이도 아파하지 않았고 불편함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이제 뭐 발치를 하게 됐죠.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거나 씹는 기능에 영향을 준다면 아이가 치료 불편해하거나 아파하거나 이게 있다면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은 이 상태예요. 근데 뭐 때문에 제일 우려가 되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되게 치명적이라 그럴까요? 회복이 안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연구치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쵸.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염증이 뿌리 안쪽에서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그 안에는 말랑말랑한 연구치의 치배가 있거든요. 그럼 염증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 아이가 나올 때 이런 게 영향이 혹시 있으면 사실 이건 되도록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소아치과에서는 그냥 치료를 해라.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력이 되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진단하는 의사에게 뭐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소아치과도 한번 가서 아직은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소아치과도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고 어머니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충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참고할 만한 치과 안에서는 어떤 걸 왜 그렇게 권해주고 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한 20-30년 근무하면서 보통 이제 솔직하게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긴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팁도 드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생각도 구강관리에 대한 생각도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제 성인 어른들이 좀 참고할 만한 청소년기는 좀 넣나요? 청소년기 포함 아닐까요? 청소년기 포함해서 이제 그런 각각의 주제들로 교정도 치아 교정도 있을 거고 신경치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